교육학과 이사학번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명대학교 교육학과 24학번으로 재학 중인 정수환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학과 2, 3학번 2학년 남영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학과 23학번 윤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학과 2, 3학번 03년생 권하영입니다. 네, 저는 학생 때 엘리트 운동선수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학창 시절에 대한 경험, 그리고 추억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학창 시절에 대한 로망이 약간 좀 있어서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선생님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하사범대 들어오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한국 입시제도나 이런 거에 대해 많이 더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래서 좀 더 교육 자체에 대한 것을 많이 더 배우고 싶어져서 교육학과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많았고 하고 싶은 것도 다양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교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저의 꿈 중 교직에 나서지 않는다면 제 마음속에 미련이 클 것 같아 교직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특정 교육과를 가기 전 전반적인 교육학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육학과에 진학하였습니다. 이제 교직 같은 분야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정시 지원자다 보니까 진학사 같은 정시 원서 접수 프로그램을 이제 딸깍딸깍 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소위 간판 높은 대학교에 좀 눈이 아른아른거리고 좀 유혹에 좀 해가지고 다른 학과를 갔다가 너무 안 맞다, 나의 다시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다시 교육학과에 오게 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자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멘토 멘티 같은 활동들을 하면서 멘티를 가르쳐주면서 멘티가 성장하고 그런 과정을 겪는 것에 흥미를 느꼈고, 교육자가 되어서 학생들의 학습을 듣고 교육 자체에 좀 더 탐구해보고 싶어서 교육학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사실 진로가 확실하지가 않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준비하면서부터 교육계에 더 근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교사나 교육 공무원 이런 많은 교육 계열의 직업 중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확실하게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였어서 교육학과에 지원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신입생이라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에 들어와서 우리 동기들이나 선배님들과 교수님들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던 멘티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그다음에 제가 학생회를 하게 되면서 학생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활동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24학번 학우들과 과 학생의 선배님들을 처음 배웠던 과 OT 날이 저에게 가장 큰 기억으로 남습니다.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도 하고 뒷풀이도 참석하며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교 생활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도 많이 얻어가는 시간이어서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하고 있는 학생회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제가 원래 되게 소심하고 좀 학우들하고도 교류가 없고 그런 좀 성격이었는데, 학생회를 하고부터 사람들을 대할 때 이제 좀 적극적이라든지 여유라든지 많은 성장을 이룬 것 같아서 좀 도움이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회뿐만이 아니고 이제 대학 생활에서는 이제 고등학교랑 달리 누가 뭘 하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이제 꿀을 찾아서 떠나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꿀을 빨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제 그 꿀을 주워 먹는 것 자체가 이제 순전히 본인의 역량이라서, 이제 비유를 하자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롤, 오버워치, 피파 이런 좀 해야 할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게임이라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랭크 게임을 하면 랭크가 오르고 지면 떨어지고 뭐 이렇게 다른 거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부터는 좀 마인크래프트 같이 자유도가 높은 게임이랄까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역량의 친구들한테 뭔가 같은 시간을 줘도 뭔가 본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뭘 찾아 나서냐에 따라서 이제 한 달 뒤에 봤을 때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는 뭔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좀 대학 생활에 있어서 적극성이나 뭔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좀 학생회 활동이 적극성 같은 부분을 많이 개발해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학교에 들어와서 저는 지금 현재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학교 총장님이나 그런 높은 분들 만나면서
직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경험들도 색다르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학교 내에서 캠퍼스 투어를 할 때 아무래도 홍보대사가 진행하다 보니까 중고등학생이나 이런 어린 학생들을 접할 기회가 많아서 아이들에 대한 이해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홍보대사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1학년 때 2학년 선배들이 희망 진로랑 그동안 했던 노력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이런 걸 발표하는 나의 꿈을 말하다 행사에 참여했던 게 기억에 남아요. 그 전까지는 진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보지 않았었는데 선배들의 그런 발표를 듣고 제가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었어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상경계를 지망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당시에 교직이란 꿈을 잠시 접어두었습니다. 20살 때 재수를 하며 수학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 다시금 교직의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범대에 진학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는 생기부보다는 좀 약간 태도적인 측면에서 진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사범대에 진학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성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 학급을 이끌어가는 리더이기 때문에 저는 리더십을 함양하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동아리 기장을 고등학교 때 한번 했는데 앞서 말했듯 사람을 대하는 부분에서 좀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 실패한 경험들이 당시에는 되게 너무 힘들고 좀 괴로웠음에도 지금 할 혹은 또 지금보다 더 미래할 실패를 좀 예방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좌중 앞에 서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런 점을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자치법정 변호사, 교내 행사 MC, 댄스 동아리 등등의 좀 좌중 앞에 서는 다양한 활동에 좀 도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던 것은 아니지만 노력이나 실패 덕분에 이제 사람 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제 좌중 앞에 서는 거에 대한 어려움 그런 거는 이제 전혀 떨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또 교육학과에서는 이제 팀플하고 발표가 되게 많기 때문에 좀 자기 생각을 되게 잘 말하고 떨지 않고 뭐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저처럼 내향적이었던 분들은 좀 그런 것들을 좀 억지로 부딪혀서 한번 깨져보고 실패도 해보고 뭐 하는 경험을 많이 하면서 이거 생각보다 뭐 별거 아니고 뭐 내가 뭐 그렇게 떤다고 해서 뭐 아무도 모르는 뭐 약간 이런 거를 느껴보는 것도 좀 사범대나 교육학과에 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교육 관련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했습니다. 이 동아리에서는 서로 모여서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 문제들을 탐구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또 그런 활동 이외에도 대학교 입시 설명회 같은 거 같이 다니면서 교육학과에 진학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여쭙는 등 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했고요. 또 아까 말했던 멘토멘티 같은 활동을 하면서 좀 더 효과적인 교수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건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1학년 때는 교육계를 희망하지 않았었고 3학년이 되어서야 진로를 찾은 케이스여서 학교에서 따로 활동했던 건 없고 수능 공부만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 고등학교 때 교대나 사범대를 희망하던 친구들을 보면 교육과 관련된 동아리에 들어서 그런 교육 관련 활동을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주변의 시선이죠. 사범학교에 진학하겠다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말했을 때 선생님들에서 뭐 할 거냐, 교육대에서 배워서 뭐 할 거냐, 요즘 뭐 교권도 받아들이고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거 들었을 때 조금 의기소침했었죠. 근데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들은 말이 하나 있는데 이 전쟁이 나도 없어지지 않는 게 학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열이 좀 크고 치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대해서는 혹시 미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AI가 됐든 선생님이 대체가 되든 학생 수가 줄든 어차피 없어지지 않는 것은 교육이니까 교육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제 미래에 대해서 배우는 것과도 생각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잘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인문학과는 적성에 맞지 않아 입학 전에는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공부를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인 만큼 저 자신이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러한 자신감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수시를 안 쓰고 정시로만 대학을 준비를 했는데 수능 준비의 어려움은 모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의외로 수능 끝난 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판의 유혹인데요. 이제 대학이라는 게 잘 맞는 학과를 가도 좀 같은 학문을 4년 동안이나 하게 되면은 좀 번아웃이 오고 힘들 때가 분명히 아주 빠르게 옵니다. 근데 이제 간판 맞춰가지고 좀 학과를 안 맞는 데를 가는 학과는 이제 오죽하겠습니까? 이제 높은 확률로 다시 저처럼 런을 하기 때문에 그 간판의 유혹을 좀 잘 극복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는 그 어려움을 극복을 좀 하지 못하고 굴복을 한번 했었는데요. 그래서 한번 시행착오를 겪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됐고요. 여러분은 이제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학과를 준비하면서 있었던 어려움은 아무래도 공부를 하는 게 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국어랑 영어와 같은 과목들을 잘 하지 못했는데 교육학과는 아무래도 성적이 나쁘면 올 수 없다 보니까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런 역경, 고난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힘든 게 있었는데 대학교에 가서 좋은 사람들 만나면서 생각 맞는 사람들 만나면서 대학 생활하는 저를 떠올리면서 그 어려운 점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앞에 질문에서 대답했듯이 교육학과를 준비하면서 했던 활동이나 이런 게 고등학생 때 없었어서 제가 겪은 어려움은 수능 준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교육학과 사범대 이제 발단. 사범대를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사범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물론 특정 과목에 대해서 잘 배워서 학생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이 되는 것도 물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하고요. 교육학과에 진학해서 교육 자체에 대해 좀 더 성도 있게 심오하게 배우면서 그거를 바탕으로 특정한 걸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면 학생들을 좀 더 잘 지도하는 진정한 교육자로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육학과에 오는 게 진짜 선생님이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유튜브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은 교육학과에 관심이 있거나 이미 지원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힘든 시간을 써가며 공부했던 날들이 뒤로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으며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는 곳이 바로 이곳 상명대학교 교육학과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고 이제 꽃길만 걸으시길 응원합니다. 그 방탄소년단 노래 중에서 고민보다 구호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지 말고 뭔가 행동을 바로 하라는 뜻인데 그렇지만서도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고민의 끝에는 뭔가 좀 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좀 무언가 어느 정도 남는 결과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고민의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어떤 걸로 고민을 한 시기가 오래 있었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 고민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생각할 건지 아무것도 안 한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을지 그렇지만 실패를 했어도 고민 끝에 실패를 했지 라는 경험은 정말 여러분한테 가치 있게 남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다음의 성공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고민의 시간을 무로 돌려버리는 것은 흐지부지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학과에 진학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가르치는 학생들, 학습자한테 굉장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대학교에 와서 좋은 교육과정과 좋은 교수님들이 계시는 저희 상명대학교 교육학과로 진학해서 더 좋은 교육 전문가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학과에 진학해서 교육학에 대해서 더 탐구하다 보면 좀 더 나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수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 영상을 보고 저희 과에 오신 분들이라면 저한테 아는 척 하면 밥이라도 한 끼 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의 그
교육계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 진로를 결정하는 게 너무 늦는 게 아닌가 하고 좀 초조해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학과에 와 보니까 교육학의 이런 다양한 분야를 배우면서 진로를 이제서야 찾는 친구들도 많고 또 희망 진로가 변화하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혹시나 저와 비슷하게 좀 초조함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초조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학과 1학번 공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학과 21학번, 지금은 해성일 문화부 부장 김영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학과 20학번 류원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교육학과 20학번 정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학과 20학번 김민경입니다. 저는 지금 국어 교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의 진로는 현재 일반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국어 교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확히 결정된 것은 없으나 현재로서는 기업의 HRD 분야로서 입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체육 쪽을 꿈꾸고 있다가 교육에도 관심이 있어서 교육학과를 오게 되었고 제가 고등학교 때 저를 교육 쪽으로 이끌어주신 선생님께서 국어 교사셔서 똑같이 국어 교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무원이라는 꿈을 고등학교 때부터 처음 꾸게 되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6주 동안 학교를 못 갔었는데 그때 교육권이나 복지 차원에서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런 발판을 마련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교육복지론 같은 수업도 듣고 학생들 말고도 다양한 계층을 위해 봉사를 해보면서 뭔가 교육 분야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저보고 이제 공부를 잘 하지 못하거나 공부에 의욕이 없는 학생들에게 어떤 국어 과목을 좀 가르쳐서 멘토링 같은 것을 해봐라 라고 이렇게 권해주셔서 그것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좀 특별하고 좀 뿌듯한 활동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진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원래 역사 교사가 꿈이었는데 이제 수능을 치고 나서 점수에 맞게 대학을 오다 보니까 이제 현실에 맞게 국어 교사를 지금 복수 전공에서 희망하고 있습니다. 2학년 2학기 때 교육공학 수업을 듣고 이제 기업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현재 인적자원 개발론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HRD 분야에 대해 되게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현재 진로는 일단은 HRD 분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했다시피 고등학교 때 체육을 꿈꿨었기 때문에 대학교 왔을 때 교육 쪽에 종사하는 것이 저에게 맞는 직업인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더욱이 제가 공부를 하던 학생이 아니다 보니까 공부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학교에 적응도 못하고 공부도 잘 못했지만 옆에 있는 동기들을 보면서 제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되겠다 생각하여서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공무원이라는 꿈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교육행정을 쪽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일반 행정 쪽으로 가야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분야가 다르긴 하지만 저는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행정은 7급 같은 경우는 극소수만을 뽑거나 안 뽑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일반 행정은 7급, 지방직 7급, 지방직 9급, 국가직 이렇게 좀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꿈을 가지고 확률이 높은 것을 선택해서 일반 행정으로 가야겠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해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이랑 상담을 해보면서 진정으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무엇인지라고 생각하면서 좀 그런 문제를 해결했던 것 같아요. 저는 딱히 진로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군 복학을 하고 나서 교육 행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국어 교사된 임용 시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하는 게 아니었나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다시 국어 교사를 희망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진로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
때문에 다양한 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한번 들어보시는 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교육학 수업과 국어교육학 수업을 복수 전공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2학년을 졸업하자마자 본격적으로 3월에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그 전에 뭔가 미국에 한 달 정도 가 있으면서 휴식을 취하고 3월부터 진짜 공부를 시작해서 오전 6시에 일어나고 오후 10시에 잠들고 이렇게 생활을 했고 거의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다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하고 나서 정도부터 바로 공무원 시험을 붙게 됐고 현재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재 일반행정직 공무원에서 붙어서 임용이회를 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일단 저는 고등학교에서 교육봉사 활동을 많이 다녔었고 대학교에 들어와서 뭐 숙소 캠프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타 교육봉사들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먼저 복수 전공 신청을 하고 나서 국어교육과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현재 수업을 같이 듣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외 활동이나 특강 참여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 활동이나 여타 동아리 활동을 거의 안 하는 편이라서 크게 추천드릴 활동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학과 내에서 학생회 활동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학과에 더 기여를 하고 싶고 어떤 일을 하고 싶다면 학생회를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2가지의 대외 활동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한국자랑재단에서 진행하는 속속캠프입니다. 사대생이라면 교육봉사가 필수인데 이 속속캠프 같은 경우는 교육봉사가 인정되기 때문에 좋기도 하고 제가 직접 이렇게 다 참여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보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뜻깊어서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멘토링 강연 교육 긴구 봉사단이라는 단체인데 이 단체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과의 대학생들이 모인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직접 학교에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교육학과에 대한 소개도 해주고 교육 소외 지역에 속해 있는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멘토링을 해주고 면접이나 생기부도 봐주면서 동등하게 모두 기회를 누려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뿌듯하기도 했고 또 다양한 학교의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또 교육 현장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활동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꿈이 교사다 보니까 교육봉사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교육봉사를 하면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이 정말 뿌듯한 일이구나 깨달아서 여러분들도 혹시 교육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교육봉사를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런저런 활동들을 많이 했던 편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제 생각에는 눈앞에 닥친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샌가 본인의 진로가 확정되고 거기에 대해서 나아가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2학년 때 속속캠프라는 교육봉사 활동을 했었는데 준비 기간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막상 실제로 교육봉사 활동을 하러 가면서 굉장히 재밌었고 또 이렇게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 프로그램 활동을 같이 진행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속속캠프 활동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단 어떤 큰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하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면 언젠간 여러분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로를 빨리 찾고 나아간 케이스지만 저희 아직 20살 초반이잖아요. 그래서 진로를 아직 못 찾았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 조급해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에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꼭 학업과 관련된 게 아니라도 저도 막 동아리 학업과 관련 없는 거 6개, 7개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후회 없는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도 해보고 경험도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시야를 넓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앞선 다른 학우분들과 다르게 딱히 진로에 대한 고민이 없었는데요. 제가 학생 때 진로 고민이 없다 보니까 다른 선배들은 진로 고민이 있는데 나만 없으니까 뭔가 내가 좀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나? 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진로 고민 없다고 해서 그게 꼭 불편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길이 곧 여러분의 길이기 때문에 굳이 고민이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감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활동, 해보고 싶은 것들
다양한 것을 진행해보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무언가를 찾아서 그에 맞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이 어떤 걸 할지 아직 모르겠을 때는 일단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로에 대해서는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한 사람으로서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길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 학교에서는 다양한 심리검사, 진로검사 같은 이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학교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저희가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진로에 대해서 좀 꼼꼼히 알아보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